영어 못해도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한가요? 제 대답은 내용을 도저히 따라잡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당연히 대화가 끊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여기 살기만 해도 영어 실력은 느는 거 아니야? 인풋이 있어야 당연히 아웃풋이 있겠죠? 영어 표현의 데이터베이스를 넓히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집에서 찍는 첫 영상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저도 지금 좀 약간 찍으면서 어색한데 어떠신가요, 이 배경? 무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집에 온 기념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워홀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랑 관련된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워홀을 오게 되면 일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까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고민이 다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어 못해도 워홀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를 주제로 살짝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오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영어 못해도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한가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자면 제 대답은 가능은 하다입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쉽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해도 워홀을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호주는 아무래도 영어를 제1 언어로 사용을 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영어가 부족하면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토대로 이것과 관련된 몇 가지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일자리를 구할 때, 그리고 구직 후에 일을 할 때입니다. 우리 워홀 오시는 분들 보통은 오지잡을 목표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지잡을 목표로 한다면 영어 인터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아예 안 되는 사람이라면 이 인터뷰에 참여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운이 좋아서 구직을 한다고 해도 일을 시작하면 또다시 바로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혼자 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동료들이랑 협력하고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 과정에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상대방의 말을 한 번에 이해하는 거였는데요. 호주는 아무래도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동료들 모두 서로 다른 억양으로 언어를 구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호주 영어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상태였고 전형적인 한국에서 배운 영어를 들어온 사람으로서 처음에 이거를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못 알아듣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 번에 캐치하지 못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만큼 뭔가 괜히 더 동료들한테 미안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분들을 응대할 때도 영어가 부족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결국 상대랑 요청을 원활하게 주고받고 내가 원하는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비로소 문제없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오지잡에서 적응하고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구를 사귈 때의 상황인데요. 워홀을 오게 되면 흔히 다들 갖고 계신 로망 중에 하나가 외국인 친구 사귀기잖아요. 사실 저도 이걸 굉장히 원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영어가 부족하면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과 가볍게 스몰 토크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이 상황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바로 이해가 안 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당연히 대화가 끊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면세점에서 일할 당시에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몇 또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친구들 여럿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너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이 너무 빨라서 내용을 도저히 따라잡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제게 질문을 던져주었을 때 한 번에 캐치를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잠깐씩 이야기하는 상황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 외국인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데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영어를 아예 구사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워홀을 오면 시작할 때부터 자신감이 낮은 상태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워홀은 호주 땅에 발을 디딤과 동시에 도전을 하고 적응하는 과정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시작해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스스로 움츠러든 상태에서 레주메를 돌리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만큼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잡기도 어려워지고 워홀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사실상 못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능은 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겠죠?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은 영어 실력에서 워홀을 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겐 두 가지의 다른 옵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한인잡입니다. 한인잡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워홀 가면 한인잡보다는 오지잡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인잡으로라도 일을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일하는 동료랑 보스가 한국인이어도 여러분, 여기는 호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 손님을 응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둘씩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실력도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 주변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처음에는 한인잡 사이트에서 구직을 해서 한인잡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동료 중에 외국인 동료들도 일부 섞여 있어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했고 고객들과는 당연히 영어로 이야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영어 실력이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두 번째 잡으로 지금 오지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직군에서 근무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워킹홀리데이를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직종이 존재합니다. 커스터머 서비스 직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카페나 식당 같은 직군들은 손님과의 직접적인 대면과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실력이 중요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은 직종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술직, 청소, 하우스키핑, 웨어하우스, 농장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당연히 이러한 직종들도 영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어가 차지하게 되는 중요도가 커스터머 서비스보다는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커스터머 서비스 직군의 핵심은 고객 응대고 기술직의 핵심은 기술인 거죠. 이 직종들 간에 추구하는 가치나 근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이 다르고 결국 영어가 차지하는 중요도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꼭 오지잡 커스터머 서비스만 할 거야 라는 마인드가 아니라면 영어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워홀을 오더라도 워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다양한 대체 옵션들을 활용해서 현지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충분히 영어 실력을 점차 쌓아가실 수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호주 워홀을 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어 실력을 높이자라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건 워홀 오기 전에 본인이 영어 공부를 하고 왔던 안 왔던 워홀을 온 목적 중에 영어 실력 향상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워홀 생활 중에도 본인의 의식적인 영어 공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가 처음 말씀드린 두 가지 옵션에서 일을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진짜 원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얻어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영어 회화 어플을 매일 사용해서 공부를 하던가 화상영어나 챗GPT를 사용해서 영어 공부를 하던가 요즘에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런 여러 방식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본인만의 루틴을 짠 다음에 영어 공부에 꾸준히 인풋을 넣어야만 여기서 살면서도 영어 실력이 늘게 되는 것 같아요. 호주까지 와서 왜 어플이나 플랫폼으로 인풋을 넣어? 그냥 여기 살기만 해도 영어 실력은 느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가만히 여기서 숨쉬고 살기만 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절대 스스로 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어학원을 다니는 등 영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영어 인풋을 꾸준히 넣어주어야 합니다. 인풋이 있어야 당연히 아웃풋이 있겠죠? 그리고 한국이 아닌 해외 생활 중 영어 인풋을 넣었을 때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점은 이렇게 넣은 인풋을 내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해외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공부했던 표현들을 입 밖으로 직접 내뱉어보는 상황들이 많아질수록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진짜 나의 표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의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워홀 초기에 크게 두 가지의 인풋을 넣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해외 생활의 일상적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인풋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에서 주문하는 상황, 결제하는 상황 등 우리가 매일매일 해외에서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일상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을 저는 스픽 어플을 활용을 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 스픽 안에 있는 AI 대화 기능이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습한 표현을 실제로 써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오늘 꼭 써볼 표현을 정해두고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하루에 하나 정도는 꼭 새로운 표현을 써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잡구할 때 인터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인풋을 넣었는데요. 저는 챗GPT를 활용해서 인터뷰 질문을 뽑아내고 그에 대한 답을 계속 스스로 뱉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답변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GPT를 사용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돼? 같은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의 데이터베이스를 넓히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방법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꾸준히 영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입니다. 꼭 제가 선택한 방법이 아니어도 이렇게 본인만의 지속적인 영어 인풋을 넣었을 때 워홀 생활 중에도 영어 실력이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워홀 전반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영어를 못해도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작으로 워홀 생활에서 영어가 갖는 중요성,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워홀에서 영어는 분명히 중요한 요소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워홀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전하려는 마음, 그리고 영어 공부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주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